자, 5, 6월에 네 번째 익힌장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매매계약서로 가등기를 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은 우리 시험에 그렇게 비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3회 시험에 나올 타이밍이 아닐까 해서 좀 보시라는 건데요. 이게 매매계약서, 예약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좀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럼 뭐를 보시는 게 안 속는 거냐 하면요. 이게 매매 계약서를 했던 예약서로 하든 상관없이요. 이게 가등기에 그치는지 아니면 본등기까지 하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자, 이게 거래가액 등기가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잖아요. 소유권 넘어갈 때 해야 돼요. 소유권 넘어갈 때. 가등기는 소유권 안 넘어가죠.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안 넘어가잖아요. 예약인데. 근데 예약서라도 본등기까지 하면 소유권 넘어가니까 이거는 신고한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헷갈려 하거든요. 계약서, 예약서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겁니다. 가등기에 그치는지 본등기까지 하는지,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지,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소유권이 넘어갈 때만 거래가액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속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이 등기의 단독 공동을 그렇게도 어려워하시는데 상속 등기는 한 명이 상속하면 단독 상속이고 그때 등기도 단독 신청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 명이 상속받으면 공동 상속인데 여러 명이 상속받아도 등기 넘기는 쪽, 등기 의무자 쪽 이 쌍방이냐 일방이냐를 따지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요. 상속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모두 상속받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넘기는 쪽이 없어요. 피상속인 사망했고 그를 대신하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공동상속이어도 등기는 여전히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속등기는 100% 단독입니다. 틀렸고요. 4번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오늘 저하고 정리했던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도 공동신청일 때 의무자가 권리증을 들고 간다. 단독일 때는 권리증을 안 쓰지만 승소한 등기의 의무자의 단독만큼은 문제가 터져가지고 판결문 외에도 권리증을 들고 가게 됐다. 자, 이게 상속등기는 단독이기 때문에요.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요하지 아니한다가 맞습니다. 그럼 비교를 하나 해드리면요. 유증등기가 나오면 유증자의 사망이 들어가는 거는 상속등기도 사망, 유증등기도 사망, 이거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등기는 의무자 측이 존재하지 않아요. 피상속인 사망했고 그를 대신하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받는 쪽밖에 없어서 일방 단독이라 하는 건데요. 유증등기는 사망은 있었지만 그 사망한 유증자를 대신하는 유언집행자가 반드시 존재해요. 지정이든 법정이든 선임이든 반드시 존재해서 의무자 측의 존재가 있어서 상대방 권리자하고 쌍방 공동의 기조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유증등기는 공동이라 권리증을 쓴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어서 나오죠. 5번에 유증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그 권리증을 사망한 유증자의 권리증을 유언집행자가 대신 들고 가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맞죠. 제출을 한다. 4번하고 5번은 비교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유증등기로 가서 제가 출제하는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자, 유증등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금방 하셨어요. 공동신청이어서 권리증을 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유증등기에 출제되는 부분, 주제들은 많은데 정답으로 형성하는 거를 제가 5가지 정리해드리거든요. 빨리 제가 해드리면 첫째, 유증등기는 공동신청이어서 권리증을 쓰는 거고 두 번째, 특등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특등유. 특, 등, 유. 자,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를 특등유로 외워두실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괄 유증은 그래서 비교해서 등기 없이도 사망일에 유증 효력이 생기는 거하고 이거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셔요. 등기해야 되는 게 특정 유증인지 포괄 유증인지 계속 헷갈려 하셔요. 이게 시험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는 게 가장 깔끔한 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게 이런 거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특등유하고 등기해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유증 효력. 그게 이제 유증 등기에서 정답으로 출제하는 두 번째 포인트. 말씀으로 드리면 세 번째 거는 유증 등기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출제하는 포인트는 상속 등기를 안 거치고 진행해야 돼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 등기 진행한다. 네 번째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거부 못하기 때문에 수리해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아까 보셨던 거예요. 포괄 수증자는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맞게 돼 있습니다. 6번 다 맞게 돼 있고요. 특등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다음에 7번에 판결에 의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증이 신청할 때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비율 정보를 제공해야 될까 제공하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건데 정답자가 정말 1%도 안 됐다고 할까요? 전혀 대응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시냐면 진정명 회복 등기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문을 봐도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 다 읽고 해석하고 시간 뺏기고 혼란을 느끼고 틀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이에요. 여기서는요. 그게 무슨 등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결 등기라는 게 중요해요. 판결 등기는 판결문 가지고 하는 단독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다. 이게 떠오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등기는 단독이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까 했죠.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권리증 쓰는 거고 단독 신청일 때는 안 쓴다. 단독일 때도 권리증을 쓰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생겼다. 1991년의 개정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 판결 등기 그거. 그 판결 등기 단독이라 권리증 안 쓴다. 이겁니다, 이게. X입니다, X. 그다음에 8번에 존속 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죠. 여기 지상권 대신에 임차권 나와도 마찬가지. 우리 시험에 임차권하고 지상권 가지고 불확정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대가 존속 기간 지역권자는 등기 사항이 아니다 해서 뒤에 거는 맞아요.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 대가는 보통 존재합니다. 지료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대가는 존재해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존속 기간도 일반적으로 다 정하죠. 몇 년 동안 이거 지역권 설정한다고 동행한다고 뭐 용수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대가나 존속 기간은 보통은 다 존재해요. 그리고 지역권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존재하는 거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하는 거를 묻거든요. 등기는 안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현재 우리 중개사 교재 중에요. 지역권 설정 등기 안에 지역권자를 버젓이 보여주는 엉터리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서 중에. 다시요. 지역권 등기에 지역권자 없습니다. 왜 지역권자가 없을까? 이건 아주 중요한 등기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저자라든가 강사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험서에도 뭐 엉터리로 예를 들어 국가 명의로 국유로 등기하거든요. 그럼 소유자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소유자 대한민국이래요.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그런 자료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등기부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리는 게 없어요. 대장이든 등기부에 국유로 올릴 때는요. 소유자 국으로 올립니다. 한글로 올립니다. 한자도 안 올리고 국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국유 등기의 국유 등록의 방법이에요. 언제 뭐 대한민국, 한국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 강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분이 많은데 지역권 등기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지역권 등기도 보면 지역권자는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안 올려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안 올리느냐 하면요. 이거는 민법적인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역권은 주인공이 권자가 아니에요. 요역지가 권리자, 요역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승역지의 전부 일부를 이용해서 요역지의 편익을 도모하는 권리지 지역권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은 지역권이라는 권리의 특성, 특징, 요역지가 주인공이에요.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이라는 종된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승역지에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요역지를 적어주는데 지역권자는 존재해도 적지 않습니다. 주인공 아니거든요. 과거에 30년 전쯤에 지역권자 적었었어요. 근데 그게 민법학자들이 다 반발을 했거든요. 아, 등기하시는 분들이 민법도 모르고 지금 지역권은 주인공이 요역지야. 지역권자는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비판을 해가지고 등기부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래 존재도 등기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30년 전 등기 샘플을 소개한 교재가 있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죠. 등기부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저자들은 좀 비판받아 마땅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등기사항이 아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거 법무조심이 잘 나옵니다. 어쨌든 뭐 틀린 거 보이시죠? 여기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고요. 지역권부터 제대로 정립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 등기의 등기 의무자로서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읽히시면 지역권을 이해하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읽히지 않으면요, 지역권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에서.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 여기까지 더 읽고 더 읽으시면 이거는 민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이래요. 소멸하기 전이래요. 전세금 반환 채권. 이 무슨 뜻이냐면 전세권이 살아 있어요. 지금 소멸하기 전이잖아요. 전세권 살아 있어요. 전세금 빼주세요라는 채권요. 전세금 살아 있는데 지금 전세 기간 중에 있는데 전세금 빼주세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부터 느끼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죠.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 끝났죠.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읽고 고민하는 거는요, 전세권을 좀 다시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근저당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가 된다 해서 이 10번도 우리 중개사 등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온 주제. 저는 계속 기출문제 분석하고 어떻게 문제에 대응할까를 연구하는 그런 자료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기 때문에요. 이게 통계도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중개사 시험의 등기법에서 제일 출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게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도 공부했던 보존등기예요. 그 다음에 유전등기, 또 등기필 정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쭉 비중이 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 근데 민법에서요, 저당도 잘 이해 못하고 있고, 저당의 뜻도 몰라. 저당의 뭔 뜻인지를 몰라요. 근저당이 뭔지는 더 모르죠. 근데 이런 질문이 쉽겠냐 말이죠. 저당의 뜻도 모르고 있는데, 저당권 등기, 그것도 근저당의 등기를 얘기하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좀 드리려고 꺼내냈어요. 자, 여기서 채권이 확정되니 근저당이니까요, 계속 증감 변동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담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증감 변동하고 있다가 확정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얼마의 채권 딱 이렇게 정해지는 시점이 오는데 그 확정되기 전이랍니다. 전에 채권이 양도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민법을 잘못 공부해가지고요. 확정 전에 채권 양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면 된다, 안 된다 막 수험생분들끼리 막 싸우시더라고요.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모르는 건데요. 뜻을 보세요. 뜻을. 채권이 확정되고 안 되고, 이 근저당이니까 증감 변동하는 거를 다 담보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느 순간에 얼마의 채권이라고 확정되는 시점이 오겠죠. 근데 확정되기 전이든 후든 채권은 있잖아요, 지금. 채권이 있으니까 담보가 들어갔지, 지금. 그 채권이 있으니까 양도는 되거든요. 이게 민법 450조의 지명채권의 양도라는 거예요. 다시. 채권이 있으면 이것도 권리라 양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하고 후하고 관계없다고, 이게 전후 다 된다고.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없어요? 있어요.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채권이 있다고. 확정되고 나서도 채권이 있는 거 당연하고, 아직 확정 안 된 채권이 있고, 확정 전에는. 확정 후에는 확정된 채권이 있고, 다 채권이 있어. 채권 양도는 언제든지 가능해. 권리니까 양도가 된다고요. 그래 확정 전이든 후든 된다는 것까지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확정전에 채권 양도 안 되지. 여기를 X를 하시는데 여기 X 하시면 안 돼요. 다 된다니까.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민법이요. 여기는 민법. 이제 등기하고 접목하면 그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인데 없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요. 다시.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러면 채권 양도라는 말을 아직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채권 확정 안 됐잖아, 지금. 채권 양도는 되는데 그 채권이 얼마짜리라고 확정이 안 돼가지고 채권이라는 말의 등기를 아직은 못 한다고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양도가 되는데 채권은 존재하고 양도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말을 써서 해요. 돈 받을 그 계약상의 양도라고. 얼마로 확정 안 됐으니까 채권이라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등기할 때. 그래서 계약상의 양도라고 하는 거고 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맞는데 어디서 X를 해버린다고 이게? 채권 양, 확정전인데 채권 양도는 안 되지. 전인데 여기를 X 하면 이거 뭐라고 평가할까 제가? 민법부터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 민법인데 앞에 거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의미를. 여기는 난이도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근데 이거는 나왔기 때문에 나올 타이밍이 지금 된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적은 거예요. 다시요. 확정 후에는요, 채권 양도 가능하고 채권이라는 말에 양도로 등기할 수 있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비교 다시. 확정 전에 채권 양도는 됩니다. 있으니까. 아직 확정 안 된 채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계약상의 양도라 해서 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채권이라는 말에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자, 뭐 그 정도에서 10번 문제까지 푸셨고 4회차 해설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